大家好.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자, 오늘은 중국의 AI 헬스케어 기업 3개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기업들을 설명하기 전에 중국 의료보험의 제도를 조금 알아야지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아요. 한국처럼 국가에서 주도하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전체에서 보시면 6%에서 한 10%가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이 납부하는 거는 2%예요. 월급에서. 그래서 상한선이 있어요. 그 300%라는 상한선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2%고 월급이 2%인 거죠. 2%고 뭐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이 됐던 5천만 원이 됐던 1억이 됐던 그 상한선은 300%에서 2만 원 2%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고요. 대도시, 그러니까 북경, 상해, 뭐 강주 이런 데 이제 일선 도시 중에서도 어쨌든 소득 수준이 다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서의 일단 좀 퍼센테이지가 틀려요. 6%에서 내는 데도 있고 뭐 8% 내는 데가 있고 10% 내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기업이 부담을 하는 거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보험 이제 2% 본인이 내는 거는 개인 계좌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입원비나 뭐 수술비나 큰 비용은 기업에서 납부해주는 6% 거기에서 나가는 거고 그개인 계좌 카드 2%가 다 거기에 적립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약값들이 나가고 내가 내 눈에 내 계좌가 얼만큼 적립금이 쌓였는지랑 사용되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입장에선 굉장히 좀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의료보험 제도가 한국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은 약값이나 이런 게 뭐 개인 계좌가 따로 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전체 해서 뭐 이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거에서 빼고 저희가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일부를 저희가 민영 기업, 그러니까 민영 개인적으로 이제 가입하는 사보험에서 그거를 이제 환급을 해주던지 하는 건데 중국은 이게 굉장히 국가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징동 헬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 건강 헬스케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핑안 굿닥터라는 3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중국에 이제 온라인 의료보험이 태동한 게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그때 한국도 뭐 원격 의료나 이런 약 구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는 많아졌지만은 한국도 원격 의료는 제가 알기로는 도서 산간 지역의 일부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거지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제 본격화가 되질 않았는데요. 중국은 이제 19년부터 준비를 했던 게 코로나 때 일부 온라인 진료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약 처방 받아서 약을 받아 먹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진행을 됐어요.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 보니까 지금은 뭐 3선, 4선 도시까지도 지금 확대를 다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25년도에는 중국 땅이 굉장히 넓은데 온라인으로 모든 이제 결제 시스템이 돼서 이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직계가족, 내 가족의 계좌가 통합이 돼요. 그래서 만일에 딸이 직장을 다녀서 자기가 2% 계좌에 그러니까 개인 의료보험 카드인 거죠.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내가 부모님 약을 사거나 건강기능식품 살 때도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이 3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친척 간에 이제 이게 뭐 사촌, 팔촌 뭐 구분이 되겠죠. 친척 간에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 시스템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그 약을 주문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선에서 2선 도시까지는 거의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약 처방 받은 걸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거죠. 한국도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민영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도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 국가 의료보험에는 이제 수입 의약품 같은 게 안 되는 게 있고 또 일부 기저질환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중국이 좋은 게 중국의 후이민바오라고 있는데 이거는 민영보험인데도요 지방정부랑 민간보험사가 같이 합쳐진 체결된 그러니까 좀 약간 혼합이 된
보험회사 개념인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민영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거죠. 이런 중국의 의료보험 제도 때문에 온라인 헬스케어 보험들이 민영기업들이지만은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저질환 환자가 많아지면 정부도 의료보험 지출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함께 보시면 징동헬스라고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공부할 기업인데요. 홍콩에 상장이 돼 있고, 제가 이거를 요즘 제미나이가 워낙 핫하니까 제가 중국 기업들은 제가 PT랑 제미나이 돌렸을 때 좀 너무 틀린 부분이 많아서 이제 막 두세 번 체크하니까 그냥 그럴 바에는 내가 직접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사한다, 이런 개념인데,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했더니 징동헬스가 중국 내에서 물류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나 그 배달 플랫폼 메이투한 기업보다도 징동헬스가 물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거의 400개 도시에 소규모 물류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징동헬스의 강점인데, 징동헬스도 이렇게 물류의 강점이 있다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매출 구조가 이제 약국,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약, 그 다음에 뭐 건강보조식품, 이제 처방약이 여기서 8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의료 서비스라는 게 매출액에서 20%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비중이 크면 클수록 징동닷컴이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도 25년도에 매출 성장은 한 20%에서 3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3분기만 영업이익률이 120% 올라갔어요. 이제 이게 이 온라인 의료 서비스 때문이거든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약국은 이것도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약국이에요. 약국인데 오프라인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조인트를 같이 맺어서 온라인에서 처방하는 걸 오프라인에 이제 약국의 이제 물류 시스템도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입점된 기업들의 약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의료 서비스는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초과가 되고 나면 BEP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이익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유료 상담을 해주는데요. 이게 총 한 4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유료 상담,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네이버에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하면 막 정보들 나오잖아요. 잘못된 의료 정보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징동닷컴이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핑한 굿닥터도, 그러니까 핑한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핑한 굿닥터도 지금 이름이 너무 헷갈리네요. 그 자체 고용된 의사들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TV를 켰는데 병원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병원을 왜 광고를 하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병원끼리도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자기 병원이 이제 잘한다는 거 강점을, 정말 병원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희가 병원 광고를 제 시대 때는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그때 진짜 신기하다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유료 상담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뭐 채팅, 그다음에 뭐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해서 여기에 24시간 대기 중인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렴한 가격대, 뭐 어떤 거는 뭐 한 2,000원, 3,000원대도 있고, 간단한 거 뭐 감기나 뭐 배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상담은 이제 2,000~3,000원에 상담을 받고, 여기서 처방한 약을 이제 내가 주문을 하면 그 약이 우리한테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족 의사 구독 서비스인데요. 우리도 이제 좀 한국에서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지금은 보급화가 됐는데, 가족 병력 같은 거 저희 항상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주치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거를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아마 20만 원인가 일괄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얘네가 건당으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그냥 연간 뭐 20만 원 받고 너희 직계 가족 다 체크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건당 이걸 돈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저렴한 거는 10만 원 이하인데 비싼 거는 거의 한 5~6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얘네 매출액에 유료 서비스에서 단가 높은 게 올라오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개선이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문 검사 간호 서비스인데, 이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혼자 있는 노인분들 집에
가서 체크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뭐 백신이나 독감 주사나 정기적으로 맞아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네가 또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건당 10,000원에서 30,000원 이내에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시골에 뭐 3선, 4선 도시에 사시고 본인은 1선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중국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서비스를 자식들이 이제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부모님을 정기적으로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건강검진하고 백신 예약 서비스. 이것도 그 연령대별로 맞아야 되는 거나 뭐 대상포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건강검진에 보면 위암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여기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족의사 구독 서비스는 굉장히 향후에 유망하기도 하고 영업이익률에서 얘네 기여도도 크지만은 이 사업이 확장성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이제 이거는 뒤에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20년에 얘네가 이제 도입이 돼서, 그때 이제 이게 활성자 사용수인데, 그러니까 사용자 수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진료 건수도 이제 50만 건 이상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됐는데, 얘네 이 사용자 수의 80%가 유료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수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얘네가 2억 명이고 알리바바가 3억 5천만 명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 인구에서 어느 정도 뭐 달성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한 4억 명이 돌파할 때까지는 아직은 성장 여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지금 2억 명인 거 보면 거의 1선 도시가 대부분일 거고 2선 도시가 일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더 확대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억 명에서 5억 명까지 갈 때까지는 아직은 성장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도 입점되는 업체들한테 한 20에서 30%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코로나 때 콜드체인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징동닷컴이 여기에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징동닷컴 입장에서는 이런 환자가 늘어나면 어쨌든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한 약국 매출보다는 온라인 의료 서비스가 더 성장폭이 아마 한 40%까지만 올라오면 지금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은 이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헬스케어에서 이제 징동닷컴을 좀 저희가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알리바바 건강정보기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알리바바 산하에 있고, 알리바바는 이거를 제가 그림을 표현을 해달라 했더니 여기 보시면 트래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쇼핑몰, 티몰이나 타오바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트래픽을 이용해서 알리바바의 이제 쇼핑 구독자들도 이것에 같이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제 매출이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매출액이 거의 한 85% 차지를 하고 있고,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입점해서 파는 거. 그러니까 의약품 직영은 얘네가 이제 직접 다 이제 약을 구매를 하고 구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약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뭐 짝퉁 이슈나 복제약 뭐 허가 안 받은 약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신뢰도 때문에 이거를 직접 다 매입해서 사입해서 파는 구조고, 이거는 굉장히 마진이 낮죠. 왜냐면 재고 부담도 가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제 여기에 들어온 이제 입점하는 기업들, 재고나 이런 거는 기업이 부담을 하죠. 근데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게 이 플랫폼, 이제 이커머스 쇼핑하고 연관된 플랫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여기서 또 광고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광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여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이 회사 영업이익률 그 기여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진료는 알리바바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징동 헬스케어에 비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3%밖에 안 되고, 지금 성장률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쇼핑몰 플랫폼을 여기다 같이 붙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활성 이용자 수는 훨씬 크죠. 3.5억 명이니까, 아까 징동 헬스케어가 2억 명이니까 거의 한 70%가 더 많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알리바바가 알리 헬스케어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알리바바 그룹사의 광고 부분을 다 통합을 시키면서 더 노출을 많이 하게끔 해준 거죠. 이제 두 개의 업체를 제가 비교를 하면, 징동 헬스 같은 경우는 물류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콜드 체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약, 이런 약 같은 거 배송하거나 백신 이런 것도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죠. 이제 알리바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오바오랑 티모를 연동돼서 이제 트래픽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 좀 비중이 높은 규모고요. 근데 이제 알리바바의 단점은 외부 물류에 의존을 하는 거. 그래서 요게 두 개 회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업체가 과거 주가가 이제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올랐겠죠. 안 봐도 그때 막 밸류가 100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온라인 의료 체계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았고, 지금은 이제 징동 헬스랑 알리바바 헬스케어가 밸류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 뒤에 제가 밸류 체인 얘기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거는 핑안 헬스케어라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핑안 보험에서 만든 AI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동안 핑안 굿닥터라고 아마 굉장히 좀 화두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15년도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미국에 상장된 텔레닥이 한동안 또 한국에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핑안 보험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그 핑안 보험 그룹, 그 다음에 핑안 보험이 갖고 있는 금융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고정 고객을 얘네가 흡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때 주목을 받았었는데, 핑안 보험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룹사 금융 고객이 한 2억 5천 명 되는데, 그 중에 지금 한 10% 내외가 이 핑안 헬스케어를 이제 유로 서비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더 크겠죠, 향후에.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허들인 거죠. 왜냐하면 핑안 보험 이외에 누가 너희 걸 다른 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냐, 확장성이 있겠냐라는 이제 어떤 이슈도 있었고, 이게 또 그룹사 안에 있던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익이 잘 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적자를 냈다가 작년부터 지금 턴어라운드로 시작을 했는데, 좀 고무적인 거는 그룹사 이외에 B2B 매출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이 헬스케어 플랫폼을 얘네가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이제 얘네가 흑자 전환하고 이익률이 개선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대 이제 중국에서 1위 보험회사다 보니까 헬스케어에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얘네의 매출액을 보시면 이제 의료 서비스인 거죠.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 드린 징동 헬스케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4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개인이 이제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이제 고객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 보험회사가 어쨌든 보험료 지출이 적게 나가게 하려면 이 고객들이 많이 안 아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진, 영양 상담, 뭐 히트니스 관련해서 기업들 이게 40%고, 이제 이게 핑안그룹 보험사 자기네 자체 고객 이외에 이제 타 고객사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은 회사의 성장률과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실버케어 서비스인데요. 이게 아마 향후의 성장률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매출액이 전체에서 15%인데 지금 성장률은 지금 400% 이상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요양병원이 많아지잖아요. 그건 중국도 똑같아요. 근데 중국이 그 고급 요양병원이 굉장히 잘 돼요. 근데 그게 뭐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처럼 요양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게 막 10,000가구씩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 안에서 이 모든 종합적인 이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 선진 의료기기나 이런 업체들도 많이 제가 입점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각 성별로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험사하고 연관이 돼서 얘네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 매달 뭐 매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을 핑안 헬스케어에서도 지금 준비를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사들이 이제 저는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밸류에이션은 지금 핑안 헬스케어가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적자를 받다가 흑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보시면 징동 헬스케어가 지금 시총이 31조, 알리바바가 14조, 핑안 헬스케어가 5조인데 딱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제 이게 딱 적합하다는 게 보이는 게, 성장률이 징동 헬스가 가장 좋고 마진율도 가장 좋아요. 시총이랑 밸류에이션이 기업의 지금 현재 체질에 맞게끔 제가 보기에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냐 봤을 때 중국이 기본적으로 보통 밸류에이션이 30배 정도 되면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은 아니긴 해요. 전체적으로 기업 밸류에이션이 다들 높다 보니까. 근데 징동 헬스케어, 알리바바 건강, 핑안 헬스케어가 이제 대주주가 이제 징동, 그 다음에 알리바바, 핑안 보험이 대부분 50% 이상 물량을 갖고 있고, 블랙록이나 이런 기관들이 또 한 15%씩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거의 없어요. 한
25%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도 좀 심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물량이 밖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원래 대주주가 갖고 있던 거랑 그다음에 이제 외사 이제 기관들이 이제 좋게 보니까 가지고 있는 지분 신고한 물량이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근데 징동헬스랑 알리바바랑 지금 핑하헬스케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나는 턴어라운드를 좋아한다. 아, 나는 얘네 진짜 이제 좋아지겠어. 확신한다 이러면 좀 베타가 큰 거는 핑하헬스케어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좀 매년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 개선하는데 이제 나는 좀 포커스를 두고 싶다 그러면 징동헬스랑 알리바바 건강이 좀 괜찮은 것 같고 현재 입장에서는 징동헬스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이거를 뭐 두세 배 먹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한번 과거에 10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다가 적정 밸류를 받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 매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를 하시면 최소한 50% 이상에서는 수익이 날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가 여기서 2배, 3배 갈 수 있는 스토리는 저는 그렇게 봐요. 얘네가 아까 전에 가족 주치를 하잖아요. 그럼 얘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최근에도 국내에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하고 많이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영양제도 누구는 몸에 맞아서 효과가 나는데 누구는 효과가 없잖아요. 개개인별로 이게 신체적인 특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국내에도 건강기능식품 회사에 한 군데가 AI 플랫폼 기업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출시하는 마이크론 바이옴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인데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맞춤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체질을 10개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 체질에 맞게끔 뭐 효소 뭐 들어간 제품, 그다음에 유산균 들어가는 제품 이렇게 해서 시리즈별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전에 내 먼저 체질을 한번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맞는 그 건강, 그러니까 같은 유산균인데 유산균 중에서도 이제 어느 게 더 뭐 비중이 높고 낮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맞춤형 유산균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난 후에 앞으로는 진짜 이 시장이 본격화 되겠다. 왜냐면 건강기능식품 먹어도 솔직히 효과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은 효과가 너무 좋아서 지속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근데 이 징동헬스나 알리바바 건강이나 핑하헬스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플랫폼이 아마 결국에는 나중에는 신약 개발이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더 한 단계 발전이 된다 그러면 아마 얘네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회사가 변화가 생기면 또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역사적으로 거의 이제 바닥권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지수가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다지고 있는 구간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세 개 종목 다 나쁘지 않은 구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고 미국 기업에는 이제 텔레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군데 제가 좀 알려드릴 거는 이제 아마존 헬스케어는 저희가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제외하고 그 힘스앤허스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이제 코드 번호가 HIMS라는 종목인데 얘네가 좀 징동헬스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 미국 기업 회사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再见